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은요. 부모가 촉진하는 자폐 아이들,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의 뭐 ADHD 이런 다 포함이죠. 지적장애, 그 폭력이나 반항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좀 촉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사실 좀 뼈 아픈 그런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루질 않으면 이 부모님들이 그냥 '내가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일단 광고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광고는 잠깐만요. 요게 어 일단 예. 광고는 이게 요번에 인제 가을 학기? 여기 또 가을 학기가 됐지? 여름 학기인데? 예. 자, 이거 다시 만들 저게 안 되니까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름 학기고요. 그다음에 요거 수업 설명의 공개 코칭이고요. 금요일, 이것도 오류가 있네. 이거 여기 밴쿠버 날짜는 목요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는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줌 미팅 인제 링크 보내드리면 그걸로 접속하셔서 인제 모든 질문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은 없고요. 이건 수업 설명회이기 때문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등록은 또는 문의는 여기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min@poinderd.ca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가 인제 뭐죠? 요번에 인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최대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인제 할 예정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들고 와 보세요. 근데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얼마든지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항상 한 20분, 30분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 쓸데없는 잡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한 40분, 50분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넘어가기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넘어갔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최대한 한 20분, 30분 안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제 뭐 그거는 제가 해야 될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도 여전히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저희 부모님들께는 뼈 때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 교육, 이거는 진짜 '꿈을 꾸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뭐 네이버 카페에 자폐 ASD 라고 하는 카페죠. 예, 거기에서 인제 있었다가 글을 하나, 뼈 때리는 글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하나 올려 놨더니 이제 방장님이 밑에 댓글을 다는데,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인제 의견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 카페를 인제 탈퇴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실제로 쫓겨났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탈퇴를 한 거예요. 그다음 카페에서는 한 7-8년 전에 등록하고 글 썼다가 바로 "당신은 우리 카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다음 날, 예, 다음 날도 아니에요. 제가
그 저녁에 글 쓰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강퇴됐다는 이메일이 와 있었으니까 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이제 강퇴가 되는 게 두 군데서 제일 다음에서 제일 크다는 자폐 커뮤니티에서 이제 강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글을 쓰는데 만약에 그 글에 오류가 있다든가 누구를 비난을 한다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런 거는 이렇기 때문에 뭐 제 강퇴시킨다 또는 뭐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데 이번 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은 좀 너무 이렇게 세지 않게 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입맛에 맞춰서 글을 좀 부드럽게 바꿔 달라는 식의 표현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제가 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예요. 그죠? 네. 그거는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딱 와 가지고 '아 이 당신이 이런 표현은 우리한테 좀 거치니까 또는 뭐 맞지 않으니까 좀 부드럽게 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 표현에 대한 그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거기에서 글을 남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다 인제 더 이상 댓글은 달지 않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 아픈 그 고통, 내가 넘어야 되는 이것 없으면 그러니까 통증 없이는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을 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 나가 가지고서는 제 경기를 뛰는 사람들 중에 경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훈련이 고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옆에서 맨날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가는 길이 그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메달 하나 따고 나서 "아 나 인제 힘들어서 더 못한다." 그러면서 은퇴해 버리는 젊은 나이에 은퇴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수 치다가 박수 치는 게 인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난 그때 가서나 은퇴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차이가 인제 거기서 오는데 그거는 인제 얼마만큼 그것을 견뎌 나갈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뼈 때리는 아마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이 죄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인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걸 감당하기 어려우면 인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시고 다른 데서 하는 좀 사람을 좀 많이 읽어 주고 감정적으로 포용을 하는 그런 곳 예를 들면은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런 곳, 오은영 박사의 그런 어떤 접근법 이런 게 아마 그런 거를 찾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뭐 어쨌든 이곳에서는 아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건져갈 수 있는 게 없고 오히려 죄책감만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시고 아 멈추시라고 인제 제안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예전에 부모가 뭐죠? 자폐 아이들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죠. 요번에는 인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모가 왜 촉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유는 좀 간단해요. 그거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근원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예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이 교육을 한번 근원적으로 인제 한번 보자고요. 가르친다. 지식과 기술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침.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르침의 기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색깔을 너무 일찍 바꿨나? 아, 예. 어쨌든 여기는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 여기는 이제 교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교사 또는 부모. 그리고 여기는 학생 또는 학생이 아니죠. 학생 또는 자녀. 자,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르친다라고 할 땐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학생과 자녀를 딱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학생이든 자녀든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또는 뭐 지식과 기술을 다 알고 잘해요. 그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훈육도 여기에, 훈육도 가르치면은 이제 훈육도 들어가니까 훈육도 집어넣을게요. 이게 오은영님이 이야기를 하는 박사 타이틀은 이제 떼고, 저도 박사 타이틀을 안 쓰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뭐, 과학을 할 때는 써요. 과학을 하거나, 뭐, 공식적인 자리 가서는 쓰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박사 타이틀은 떼고, 그러니까 이제 오은영 이분도 박사 타이틀 떼고, 그냥 제 직업, 박사라고 하는 게 직업 또는 자격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그런 거 빼고, 그냥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가는 걸로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오은님이 얘기하는 훈육, 또 가르치는 거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가르치는 거에 전제가 있어요. 그 오은영님이 접근할 때 딱 보세요. 그건 뭐냐면 못한다. 그 다음에 못한다에는 잘못한다도 들어가죠. 틀렸다. 대표적인 게 그 가장 많이 한 게 모른다. 이 세 가지예요. 모른다도 이제 여기는 종류가 좀 있죠. 한 두 가지.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식과 기술을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다른 그 형태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 그러니까 제가 하는 교육이고, 여기서는 이제 모른다,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모른다, 못한다, 틀렸다예요. 조건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부모나 교사가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보자고요. 학생들이 잘한다라고 하면은 잘하는 학생 진짜 성적도 높고 그러면 그 학생들 교사들이 손을 댈까요? 못한다, 저희 가르치려고 더 할까요? 물론 가르치긴 하죠. 신나서 가르쳐요. 지식과 기술을 더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줘요.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 아이들이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고, 예, 잘 따라오는 아이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가르치는 것도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문항거래라고 하는 쪽으로 가죠. 예. 뭐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성적을 높여줄 수 있을까? 교사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학생이 잘 배우면서 스스로 뭔가를 계속 잘 따라온다 그러면 교사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집어넣는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이 집어넣어야 되는 방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식과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요거 영상과 이제 같이 올라갈 영상이 수포자에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말 많은 물고기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거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이니까 빼고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교사나 부모가 가르치려고 한다라면은 못한다, 틀렸다, 모른다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이를 가르칠 게 많다고 느끼면서 가르칠 것을 계속해서 늘어가면, 매일매일이 가르칠 게 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하나로 고정이 돼요.
어떤 걸로 고정이 되느냐? 이 아이는 못한다, 이 아이는 틀렸다, 이 아이는 모른다. 이걸로 고정이 돼요. 그러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어떨까요? 한숨이 나오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변하지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돼 봐요. 근데 이게 겉에서는 그렇죠. 내가 항상 바라보면은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이를 진짜 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면서 가르쳐 줘서 우리 아이가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동물적인 본능에서 오는 사랑이에요. 예,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 제가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동물적인 본능에서 오는 사랑과 진짜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는 길에서 이 사랑과 이 두 개는 천지 차이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무의식 세계가 작용을 해요. 뭐냐? 부모는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접근법으로 가고 그 욕구가 들어오는데 무의식에 점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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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온다, 안 된다,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괴감이 쌓이게 돼요. 예. 부모에게 자괴감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이가 이뻐 보일까요? 사랑하는 것과 이뻐 보이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요게 이제 동물적 본능에서 오는 사랑과 인간의 그 두뇌 기능, 인간 고유의 두뇌 기능에서 오는 사랑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오는 건데, 이 얘기로 자꾸 가게 되네. 예. 근데,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뻐 보일 때는 잘 따라오면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가 되는 게 보여야지 아이를 이쁘게 보게 되면서 아이를 통해서 즐거움, 아이와 함께 가는 게 즐겁게 되는데 이쪽은 그게 아니라 한숨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네. 자, 그럼 아이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앞서 녹화를 하는 도중에 이게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부모 이야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관점에서도 이제 무의식 세계에 아이가 못한다 그러면 때마다 자괴감이 쌓여가는데 그러면 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아이는 입장이 배우는 입장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의 관점에서는 나는 알지 못하는, 모르는, 한마디로 무식한, 예. 또는 나는 바보, 또는 나는 틀린 사람. 이러한 이게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이게 쌓여간단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은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겠죠?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관점에서, 저희 부부 사이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이 영상 보시는 분이 한번 가서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계속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를 바보로 알아?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만 잘났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반대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면 이 가르침을 받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나는 제 바보로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에 쌓여가요. 아이는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이는 위축되고
의지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욕구는 이 공통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있는 욕구란 말이에요. 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이 본능은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는 놈 바보 취급하고, 그 다음에 그 틀린 사람으로 계속 취급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의 길을 열려고 할까요? 안 되겠죠? 그렇게 할 의지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욕구는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살아가는데 내가 먹을 것과 내가 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욕구가 있는데, 그걸 욕구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요? 못 찾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딱 하나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 들이밀었는데 엄마 아빠가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면은 악소리 한번 내고, 악소리 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밀치고, 밀쳐서 안 되면은 옆에 있는 물건 집어 던지고, 점차 화나 폭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예전에 올렸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화가 쌓이고 갈 곳이 없어지면 두뇌가 그 자체를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내가 바보가 됐잖아요. 그죠? 멍청한 놈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려고 한다? 불가능해져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폭력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그런 이 반항 이런 것들에서 희열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폭력으로 점점점 중독화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없나? 있습니다. 뭐냐? 간단하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앞에 이제 지식과 기술. 그 훈육을 통해 어쨌든 가르친다 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가르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겠죠. 아니, 가르치지 않으면 된다고?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될 건데? 그게 핵심이에요. 예.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배우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그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교육학계에서는 그 learn how to learn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아예 쓰여요. 예,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는 그 수업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번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후 6시 아니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 10시 그때 이제 할 때 이야기를 그 수업 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이제 다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나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가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 나가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가는 거는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가르치는데 아이는 가르친다는 걸 못 느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쌓여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는 가르치는 것을 배워 익히는 그것에서 오는 나는 바보다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그 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윈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은 실제로 윈윈이 가능한 유일한 교육인데, 뭐 어쨌든 이 교육은 뭐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제가 수업 설명회 오시는 분들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지만, 예, 아닌 분들께는 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뭐 가능한 한 많은 내용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나눌 수 있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한 30분 안에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